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국세기본법 강의입니다. 제척기간인데요. 우리 제척기간을 보면은 이 제척기간의 의미는 뭐냐면 부과하는 거예요. 과세관청이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신고 세목이 있고 그 다음에 부과 세목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정고지하는 거. 우리가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이제 상속, 증여, 이거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부가세, 이런 거는 이제 신고 기한일이 있어요. 신고 기한일로부터 그 이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부가제척, 그러니까 과세 가능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 증여의 경우도 언제냐? 결정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신고 기한을 줘요. 신고 기한을. 상속은 6월이고, 증여일로부터 3월. 그러니까 그 이 길로부터 이 과세가 가능하다. 그럼 이때부터가 이렇게 제척기간이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기산점이라고 그래요. 기산점. 자, 여기가 기산점입니다. 자, 그러면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보통은 통상은 원칙은 5년이에요. 5년. 5년이다 이겁니다. 5년에서 이게 무신고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7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뭐를 진짜 장부를 어디다가 이중장부를 쓴다든지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차명계좌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0년으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증여의 경우에는 이게 틀려요. 증여의 경우에는 일단 10년부터 시작을 해요. 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신고하면 15년. 예? 그 다음에 또 부정한 행위 있으면 15년.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 역외 거래 있죠. 역외. 그러니까 태평양 건너가고 바다 건너가지고 외국에서 하고 관계해서 역외 거래에서 과세해야 될 거. 이거는 5년 가지고 부족하다 해가지고 기본이 7년으로 해버려요. 7년에서 10년 해가지고 15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과세관청에 내가 과세하기 위해서 이제 세법을 계속 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과세하기 위한 국세청 유리한 쪽으로만 계속 개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상속증여에 이제 특별 규정을 만들어요. 특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것도 보고 15년 지나버리더라.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국세청에 내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는 내가 과세할 수 있다라는 걸 만들어요. 대신 상속 증여재산이 50억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고액의 재산을 증여를 받았다. 그동안은 한 15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국세청이 알게 됐어. 그러면 우리는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우리를 모르게끔 한 그런 행위가 있었다면 우리가 과세하겠다. 어떤 경우냐면은, 자, 국세법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증여자의 재산을 그러니까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또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제3자 명의로 숨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거를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알게 됐다. 15년 지나서. 25년 지나서라도 내가 알게 됐다. 그러면 내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내가 증여해서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 이행 기간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막바로 상속인이 취득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전에 이제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이제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 버렸어. 그거를 등기 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게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게 이제 상속 재산으로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어차피 매도한 사람이 줘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나중에 우리 국세청이 알게 되면은 그것도 뭐 1년 내에 그냥 과세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놓고요. 국외에 있는 상속 재산이나 증여 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 그러니까 외국에다가 이렇게 있는 재산을 국세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국세청은 하여간에 바다 건너가 있는 거는 알기가 힘들어요. 그쪽에 가가지고 뭐 자료 정보 협정이 부동산은 아니고 금융 정보만 이제 정보 교환 협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과세하겠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재산, 증여재산을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지금 그러니까 동산화로 돼 있는 것들, 유가증권이나 뭐 골동품, 뭐 그림 이런 것들은 상속인이 받고 아니면 증여자가 또 아버지 그거 주세요 비싼 거. 그럼 비싼 거는 뭐 몇십억도 되고 몇백억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세청이 알게 되면 무조건 그때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척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수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증여자의 그러니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이하에 따른 금융자산을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 수 있게 한 대부분의 재력가들이 아버지가 이런 재력가이고 재벌 회장이고 뭐 중소기업 회장이면요, 그 아버지가 다 관리해요. 자식들 명의로 100억씩 200억씩 넣어놓고 그래가지고 격리부장이 알아서 탁탁 돈 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냥 그리고 이제 아들 명의로 그 계좌 명의로 이제 이자가 나온 거는 이자 소득 다 과세 신고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국세청이 아들 거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 봐라 증여받은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그 증여받은 거는 이렇게 되면은 뭐 25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상증법 3조 2호에 따른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아버지가 외국에서 살아요. 외국에서 사는데 아들이 이쪽에서 국내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국내 재산을 아들이 취득한 경우 그거 좋다 이거. 비거주자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는데 국내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세 신고 의무가 있죠. 상속세 납세 의무가 있고. 그런데 그걸 몰랐다 하면 우리는 아이가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7조는 7호 상증법 45조 2, 그러니까 명의신탁 의제, 명의신탁 다른 사람 명의를 놔둔 부동산을 국세청이 알 수가 없잖아요. 외관만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게 명의신탁에 해당이 돼? 그러면 우리가 과세할래 라는 식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는, 그거는 이제 주식 이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가상자산도 그런 경우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자, 국세청은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이 사람의 일생에 거쳐가지고 소득세로 다 거둘 거는 거두고, 사업자 같으면 법인세, 부가세 이런 걸 거둬야 되는데, 이거는 개인하고 관계없으니까, 개인하고 관계되는 거는 생전에는 소득세, 그리고 증여가 있으면 증여세, 그 다음에 상속세로 이 사람의 재산의 일생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다 국세청이 가지고 가게끔 세법을 짜놨다 이거예요. 이 상속세도 총량, 그러니까 내가 받은 아들마다 그러면 4명이서 1, 2, 4, 3, 1, 자 1, 2, 3, 4가 있는데, 자 3, 자 4가 있는데, 이거는 10억 받고 이거는 20억 받고 이거는 30억 받고 이거는 40억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계산해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게 아니고 10억, 20억, 30억, 60억, 40억, 100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너는 50% 해가지고 50억 내놔, 이런 식으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세법은 이 상속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생을 다 떠들어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떠들어 볼 수 있는 거는 이 증여세예요. 증여세.
증여세 해가지고 이거를 15년 내에 제척기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5년 내에 거는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제 10년 거를 본다고 하지만은 15년 거는 또 전표만 있으면 다 본다 이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 계좌를 다 떠들어 보면서 증여가 있었네 이런 걸 다 찾아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속하고 증여는 일단 국세청이 가장 주안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세금, 생전의 소득세를 이 사람이 빼먹고 어디다 막 비용들, 이게 재력가들 보면 막 이렇게 회사에 이제 장부를 막 이렇게 가공으로 만들고 가공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가공 거래하고 막 비용 부풀리고 매출 축소하고 이런 거를 알아요. 국세청이. 아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보가 아니면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못 걷는 거를 너 죽을 때 한번 보자 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골이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 보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15년. 그래서 이 제척기간을 자꾸 늘려야 되는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무슨 15년이야. 이게 25년, 30년도 계속 늘리고 싶은 거예요. 일생에 걸쳐가지고 내가 못 받은 거 다 먹어버리겠다. 그게 국세청의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살벌한 거죠. 살벌하다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소급과세를 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세법이 그런 식으로 누가 만듭니까? 국세청이 만들고 국세청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기재부가 만들고 정부가 만드는 거예요. 정부가 만들고 국회의원이 뭐 만든다 하지만은 실제로 정부가 만드는 것이 그 태반이죠. 그러니까 국가 위주로 만들어버린다. 정부 위주로 만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2023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해가지고 15년이에요. 15년이면은 15년 이내 것만 이렇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증여세 과세가. 그런데 이때 이 시점에 가령 이제 2010년에 증여를 했어요. 증여를 해가지고 이 증여를 했는데 증여 무신고를 했어. 아이 모르겠지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시점에 2005년에 또 증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증여 또 무신고했어. 모르겠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이 사람이 뭐 사망을 하든지 아니면 증여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든지 간에 해서 세무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여 무신고 것이. 가령 이게 이제 8억이다. 아니면 8천만 원이다. 뭐 하더라도 튀어나온다 이겁니다. 튀어나오면은 15년 이내는 과세가 가능하죠. 아까 부가제척기간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과세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47조 2항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1호부터 10년 내에 거는 합산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합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초 증여, 그 다음에 이게 재차 증여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10년 재차 증여하고 당초 증여 이 사이에 10년이면은 이 재차 증여를 과세를 할 때 합산을 해라요. 증여재산가액을 합산을 해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해라 라는 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규정이.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5년, 그러면 이 시점으로부터 또 이제 10년 거.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25년이 나온다 이겁니다. 25년 내에 증여한 것이 과세가 된다. 그게 이제 처분청, 국세청의 과세 논리였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세하면은 조세심판원도 맞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47조 2항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58조에 보면은 58조 1항의 단서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이때 이제 증여를 무신고 했잖아요. 증여를 무신고해가지고 납부를 안 했어. 세금을 납부 안 했어. 그러니까 이 그러면 과세를 하면 납부할 세금이 생기잖아요. 이걸 과세를 할 때 공제를 해줘야 돼요. 공제. 당초 증여에
납부할 세금 공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공제하게끔 58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단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척 기간이 지나버린 거는 공제해주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공제 아니 그러면은 공제를 안 해주고 과세를 한단 말입니다. 1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이 47조 2항을 가지고 10년치까지 더 재차 합산을 해버려라. 재차 합산을 해놓고 그러면 25년 걸로 부가제척 기간을 늘리고 공제는 안 해줘 버리고 그러니까 이중공제, 이중과세를 해버리는 거죠. 이중과세.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데 조세심판원이든지 1심이든지 2심이든지 맞네 무슨 뭐 그러니까 세법에 대해서 법령 막 이게 야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국가가 거짓말하겠는가 그리고 이게 말이야 저렇게 세금을 안 내? 무신고를 해? 그러니까 일단 나쁜 놈 하니까 그런 거 지가 말한 거 주장 그런 거 필요 없고 국고적으로 보는 거야 국고적으로. 그리고 판결문도 국고적으로만 보면은 그 쓰기도 무진장 쉽거든. 왜? 국세청에 막 이렇게 적은 거 벗겨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이 과세 처분이 취소된다 그러면 자기 머리로 놓을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래서 국고적으로 나간다 이겁니다. 대법원의 사람들이. 그런데 대법원에 가니까 2015년 5월 달에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됐다 이거죠.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